68쪽 지난번 우리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태풍 때문에 한 줄을 빼먹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목, 소견이 있습니다. 소견이 있는데 그 소견이 그냥 일반 범부들은 다 유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천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추론적 방식. 그러니까 유관, 감각적 방식의 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 추론적 방식의 안목이 있습니다. 추론적 방식의 안목은 항상 정보량이 많아야 추론적 방식의 안목은 탁월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해안,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경험이 많아야 지혜의 안목, 지혜의 방식의 안목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해안까지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생기는데 법안은 잘 안 된다 그랬죠. 법안은 진리에 관한, 뭐 불교적 용어로 따지면은 진여에, 그 다음에 실상에 관한 안목을 뭐냐면은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깨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깨침을 우리는 이루려고 불교 공부의 많은 부분을 매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법안, 그 다음에 불안, 교화 구제의 방식의 안목, 이런 안목이 수준별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터득할 수가 있는데 터득하지 못해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러한 안목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안목에 따라서 사람 마음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안목에 따라 사람 마음은 각기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는 어떻게 알고 무엇을 보는가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68쪽 그 연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벌이 의윤화,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항하중 소유사 불설시사부하, 항하에 있는 모래를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모래가 뭐 이것이 모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래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항하에 모래 하면은 우리가 모래 숫자를 헤아린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상상할 수 있죠. 그런 모래를 뭐냐면은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여시세존이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설 시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그러니까 모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겐지스강의 모래, 그것이 많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모래입니다. 수보리의 이유나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일 항하 중 소유사 유여시사 등 항하, 그 항하의 모래 숫자만큼의 또 겐지스강의 모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헤아림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헤아림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수학이죠. 수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요. 뭐냐면은 개념적 사유야. 개념적 사유입니다. 수학의 모든 숫자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사유로서 우리가 제안해내고 그것을 뭐냐면 쭉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십진법 쓰잖아. 경우를 항상 10가지를 가지는데 복잡하죠. 컴퓨터는 간단하잖아. 0, 1 두 가지 경우잖아. yes, no 두 가지 경우. 그런데 십진법 사용하는데 거기에다가 수학자들은요. 이때부터 우리 싫어하잖아. 루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리수 하면 나는 무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생각 안 하려 그럽니다. 이게 산수를 넘어서면 그냥 힘들어요. 산수를 넘어서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수학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겐지강 모래만 해도 그냥 많은데 그 모래 알망이만큼의 겐지강이 있고, 예? 그 겐지강의 알맹이의 겐지강에 또 모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생각 들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잖아요. 삼천대천세계 하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은하수를 삼천 천문학 하는데 은하수를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뭘 한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사유체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로. 사유체계라는 것은 엄청나고, 그 사유체계 안에서 우리는 많이 쓰고 살아요. 아니면은, 우리 그냥, 내 소견머리대로 쓰고 살아.
내 소견머리대로 쓰고 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유관이니 천안이니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안을 갖추려고 해도 그 해안이 한정적이지 경험치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경험치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제 항하 소유사수 그런 항하의 모래 알갱이만큼의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여러 뭐냐면은 세계라는 것은 나 하나만 있어도 세계가 되잖아요. 세계라는 것은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시간이 잡히면 그건 무조건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하면은 1차원적 세계 하잖아. 아니 우리가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1차원적 세계는 뭐죠? 지밖에 모르는 세계. 1차원 하면 우리가 산수에서 1차원 하면 어떤 거예요? 1차원 하면은 어? 점이지. 점이 계속 이어져서 선까지 되는 것이 1차원이지. 그러니까 점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점밖에 없는 거지. 선이라는 건 점의 연장이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지. 근데 사람이 지밖에 몰라요. 반성도 해요. 반성도 하죠. 근데 반성도 수준이요. 지밖에 모르는 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또 연장되면은 면이 되잖아. 점이 연장되면은 점이 선으로 되고 선이 연장되면은 면이 되잖아. 이게 우리 2차원이라 그러잖아. 2차원. 3차원만 되면요. 에? 그 면이 다각도로 면이 증폭되는 거잖아요. 그때 면이 증폭돼 3차원만 되더라도 나눠 관계가 생긴다고. 나눠 관계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변명하는 것도 있고, 그 변명하는 것은 남을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변명하는 순간 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전제하죠. 그런데 변명해요. 안 그러면 배려해요. 배려하면 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려하는 순간 3차원적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배려했기 때문에 저쪽도 나를 배려, 인정할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생기는 거지. 관계가 생기니까 3차원이 되는 겁니다. 3차원이 된 거. 지밖에 모를 때는요. 관계가 있어요. 뭐 그런 관계, 저런 관계 다 필요 없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1차원이든 2차원이든 그것은 싹 다 자기의 이기심이 되어 있다면은 세계가 되려면 적어도 타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배려, 인정, 존중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의, 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있어야 3차원이 형성될 거잖아요. 그 3차원적 형성, 즉 공간이 형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만 하더라도 공간이 아니잖아요. 2차원은 공간이 아닙니다. 3차원이 돼야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세계 안에는 항상 그 세계 안에는 나, 너, 연기가 있기 때문에 불세계 이렇게 서로 관계하기 때문에 불세계 이렇게 여시 영이다고 얼마나 많으냐 하니까 많죠. 뭐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세월을 10여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도 있고 기억 못하는 장면도 있고 여러 장면이 있잖아요. 각각의 여러분 서로의 장면도 있고 안 그러면 저하고의 장면도 있고 서로의 장면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밖에서 영향받아 가지고 또 서로의 관계가 있고 나도 다른 뭐냐면 영향을 받아서 관계가 있고 그거 엄청나게 많지. 그 세계가 엄청나게 많죠. 그 찰나찰나지간에 예? 각자의 마음이나 그 영향받는 세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고수보리하되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이소 국토 중에 소유중시 중생 이 모든 국토 가운데 모든 중생의 이 국토 가운데 모든 중생의 약간정심 여러 가지 마음이 약간정심 여러 가지 마음을 열에 실지 열에는 다 안하니 열에는 다 안하니
그 많은 세계 안에서의 각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은 다 아나니. 처음에 금강경을 했을 때, 야, 부처님 뭐냐? 전지하시구나. 모든 걸 다, 우리 왜 교회 가면 전지전능하잖아요. 전지하시거나, 부처님, 그냐면은, 그, 불공법 안에서는 전지도 들어갑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전지도 들어가는데, 저쪽 전지의 개념하고 좀 다르지. 그런데 어쨌든, 전지하시구나.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다 하신다는 게 뭘 다 한다는 거지 했을 때는 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막 고민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릴 때 이제 처음에 금강경 접했을 때 그런 고민이고, 지금 와서 이제 보면은 이 구절은 약간 종심이라고 했지만은 심은 심상속의 준말입니다. 심상속. 요즘 말로 풀이한다면 마음의 흐름, 찌따다라 라는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의 준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통상 불교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 마음 그리는데, 마음을 마누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찌따라는 것을 마음으로 할 때도, 여기서는 찌따에 해당됩니다. 찌따의 번역 뭐냐면은 뜻은 뭐죠? 집기죠. 집기. 모을 집자 쓰고 일어날 기자 써가지고 집기합니다. 만호의 번역은 뭐지? 어? 만호, 사량. 그러면은 식, 위냐냐, 어? 에? 위냐냐는 분별, 요별. 이게 위냐냐, 식의 번역이죠.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설명을 또 뭐 다른 데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찢다, 집기, 마음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흐름. 어제 상가집에서 내 이종 동생들이 나를 딱 봤을 때, 내 이제 그 집이 큰 아들이 내보다 6살인가 뭐 7살인가 아래니까, 걔가 나를 봤대. 여동생들이 나를 봤, 걔들은 한 10살 차이 납니다. 봤을 때 오빠가 바뀌었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려운 그 용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냥 쉽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뀌었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 인식은 완전히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다릅니다. 상속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 거야? 상속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마음의 흐름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달라졌겠지. 근데 상속이 아니라면 바뀌었겠죠. 바뀐다는 개념가 유부의 개념입니다. 찰나생 찰나매라는. 상속의 개념이, 예? 여기서 유부하고 대립한 경량부의 개념입니다. 경량. 불교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이나 내지는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의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난 다음에 백년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샬리라 그러지, 유마경 하는 수도, 유마거사 나오는 유마경의 왜냐면 도시 베샬리라 그러고, 부처님께서 또 대반열반경에서 출발하는 도시가 베샬리죠. 그죠? 저 구시나가라로. 그래서 그 베샬리에서 교단의 첫째 분열이랍니다. 대중부와 상자부. 그게 계율의 해석 차이 때문에 그렇죠. 10산이 5산이면 다음에 언제 교단사 이야기할 때 한번 자세히 더 설명합시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쇼카 왕 때 이로부터 뭐냐면 한 200년 더 지나가서, 즉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300년경에 부파가 한 20가지 부파가 생깁니다. 불교 부파가. 이걸 통칭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칭해서 소승불교. 그래서 이걸 소승불교로 이야기를 하고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대승의 주장을 알기 위해서는 대승의 주장만 알아야 되겠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소승의 주장을 알아야 되겠어?
대승의 주장만 알아가지고는 대승불교가 뭔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그냥 그 견해도 어떻게 우리 방식대로 흡수할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대승불교 금강경 같은 이런 심상속의 주장을 했느냐라는 것은 반드시 부파불교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파불교의 공부는 굉장히 불교 안에서 대승불교 이해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니까야만 읽는다 했을 때는 그렇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아비달마만 공부한다면 남방 아비달마 쌍가 그것만 읽으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쪽 전통은 단일하니까. 그런데 금강경만 읽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장면 소유중생의 약간 용심 이 구절을 뭐냐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파불교 즉 유부 설일체 유부와 경양보의 주장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금강경 강의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금강경 이렇게 많이 강의해도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 꺼냈거든요. 왜 처음 이야기 꺼냈냐니까 이거 여러분들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느냐 신행적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망설임 때문에 이야기를 안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저희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데서는 과목에 아비달마가 있으니까 아비달마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탐구해도 되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치고 같이 이야기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제 입장은 반드시 부파불교의 선행학습이 일어나야 대승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장면 즉 약간 중심할 때 심상속이라는 장면 마음이 상속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상속된다는 이야기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무엇인가? 아니 바뀌는 거하고 달라지는 것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뀌는 게 맞느냐 달라지는 게 맞느냐 주장하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바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달라졌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맞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은 어떤 측면인지 사람들한테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 마음에 그것도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게 좋아요? 바뀌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만약에 절에 가서 뭔 법문을 들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바뀌어야 된다고 절에서는 이야기 설법할 때 많이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내가 현행 삶과 단절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면은 뭐 그 이전의 행적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 지금 이것만 제가 제시한 이것만 이야기할래도 약간 중심에서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문제하고 바뀌는 문제가 무엇이 우리는 사실 진실에 근접할까라고 해서 그것만 이야기해도 한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사변이고 왜 유부는 그런 뭐냐면 바뀐다라고 주장을 했을까? 참 찰나멸을 준비했을까?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 유형상이에요, 무형상이에요? 유형상이에요, 무형상이에요? 내 유형상이에요, 무형상이에요? 이 지금 뭔 질문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것만 딱 듣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사변 노름에 이걸 뭐냐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주의도 있는데 저는 하는 게 좋다고 훨씬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탐구 능력을 굉장히 배가시켜요. 내가 안심도를 보는데, 예? 안심도를 보는데, 안심도를 봤을까요? 안심도를 못 볼까요? 나 지금 안심도를 봤는데. 안심도는 항상해요, 무상해요? 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심도를 본 거는, 본 지금 이미지는 무상해요, 항상해요? 정해졌잖아요. 안심도는 무상한데 나는 정해진 상태에서 보잖아요. 예? 그럼 안심도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안심도의 이미지를 보고 나는 안심도를 지금 추정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게 경양부의 주장입니다. 안심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경양부는 왜 무상한 거니까. 내가 본 것은 그냥 그 순간의 이미지일 뿐이지 그 이미지에서 안심도를 나는 추론한다는 거지. 경양부의 주장은. 경양부의 주장. 그런데 서리초의 부는 뭐냐면은 안심도를 봤다고 주장. 안심도를 봤다고 주장.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심도를 봤어요. 안심도를 추정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봤죠. 원명지 왔냐 그러지. 뭐 내가 원명지를 왔을 것 같아 이래 이야기해요. 원명지가 왔으면 내가 추정하는 상태 같으면은 원명지가 온 것 같네 라고 하지. 추론이니까. 추론은 확정을 짓지 못하잖아. 근데 원명지가 왔네 라는 건 내가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명지가 왔네 봤네가 진실인지 아니고 원명지가 온 것 같다가 진실인지 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그래서 유형상 지식이냐 무형상 지식이냐 라는 논쟁이 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사변노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굉장히 뭔가 탐구를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지금 내가 세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건강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잖아. 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 상이라는 말이 좀 더 탁 와닿죠. 상이라는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상이라는 것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추정한 거야. 추론한 거야. 왜냐 건강경은 경양부, 대승불교는 경양부 입장을 띱니다. 당연히 지금 건강경은 설일체 유부를 대항해서 배격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승불교라는 건 다 일체 유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부를. 그래서 건강경을 이해하려면은 경양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양부를 이해하지 않고 유식을 논한다? 착각이에요. 근데 이 경양부 논서가 없어. 그냥 아비다나 코사나 그 안에서 단편을 해서 이 나오는 경양부 이야기에 대해서 경양부 이야기를 알 수 있을 뿐이고 경양부 단독의 논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도에서는 항상 4대 학파를 공부해야 돼요. 설일체유부, 경양부, 그 다음에 중간학파, 유식학. 이게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론입니다.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아까 아쇼카 왕 때 20개 부파로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이단과 같은 부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독자부 같은 게. 독자부가 지금 아인 중생할 때 인, 푸두갈라, 윤회의 주체가 푸두갈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파도 있습니다. 그런 부파도. 당연히 금강경은 그 푸두갈라를 주장하는 인상을 주장하는 그런 부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논의를 끌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 거기에 빠지면 보살이 아니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끈질기게 지금 계속 이렇게 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사실이라고 보고 상이라는 것을 진실이라고 보나 경양부 입장에서는 심상속, 마음의 흐름 속에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임시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임시적 이미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상에 집착해야 돼. 상에 집착하는 것은 바보짓이야. 상에 집착하는 것은 바보짓이야. 어제 오빠가 갔는데 25년 만에 만났는데 옆에 와서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어려워가지고 찌삣찌삣해야 돼. 어려워서 쭈삣쭈삣 한 것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물론 막내는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나 어제 웬 여자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 여보세요 하니까 여자야. 그런데 오빠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경상도 여자한테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데 어느 여자가 나한테 오빠야 하는지 내가 놀래가지고 그냥 가슴이 철렁내시 내려앉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이렇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전화 어느 순간 직감했죠. 뭐 그게 좋은 일로 전화했겠어요? 뭐 좋은 일도 전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일이 있겠죠. 그래 직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 옆에 앉아서 뭐 살갑게 자기 집에 와서 한번 하룻밤 자도 된대. 부산 와서 너네 집 가서 자면 내가 불편해서 안 되고 차는 이제 한번 한잔 하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그러면 즉 달라짐을 받아들이느냐 바뀜을 뭐냐면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실은 뭐냐면은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한테 더 이로운가? 이로운가 했을 때 바뀐다고 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실과 진실에 관계없이 바뀐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이득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달라진다는 것도 이득될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느 쪽에 가 있는 게 좋은가 했을 때는 그건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는 즉 진여에 부합하는 쪽으로 마음을 자꾸만 가야 바뀐다는 것은 그때의 그냥 하나의 처방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고 달라진다고 했을 때 훨씬 뭐냐면은 마음은 유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결론. 즉 그 결론은 뭐냐면은 달라진다라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파악으로 보면은요. 바뀌었죠. 20몇 년 만에 봤는데 그 사이에 연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선택이 수월했는데 워낙에 질문은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이 딱 제시되면 여러분 바뀌었어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바뀌었다고 다 봅니다. 그런데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안 그러면 달라졌어요. 빛은 그대로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빛 안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바꿔졌다는 것은 빨간색이 있다라는 측면, 빨간색이 어떤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빛의 입장에서는요, 빨간색을 낼 수도 있고 파란색을 낼 수도 있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그래서 뭐냐면은 진여 입장에서 보면은 달라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견해가 유부하고 경량부가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경량부가 모든 게 옳은가? 경량이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경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경을 중심으로 해서. 즉, 그걸 다시 말해 요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다고 파악되는 그 경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의하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 경량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유보의 입장은 법성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뭐냐면은 법성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확대해서 가는 게 유보의 방식이고.
유부에서 주장은요, 경륜에서 나오지 않은 주장이지. 아마 요즘 우리가 선불교하는 사람들도 싹 다 이 법성 입장에서 할 겁니다. 법성 입장에서. 왜냐니까 부처님이 뭐 화두선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경전에 그런 것도 없고 중국에서 나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도 불교라고 하는 이야기는 법성 때문에 부처님께서 전달하신 의도 그 뭐냐면 법의 원리 성격이 뭐냐면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의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확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경양보는 아니야. 그건 너그 생각이고 부처님 경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 라는 것이 경양보 입장인데 그럼 그 경양보가 그럼 다 옳은가 했을 때는 경양보가 또 뭐냐면 이원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리가 있죠. 그래서 언제 아비달마를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있겠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약간 중심, 가지가지 마음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의 흐름이 있다면 다음 뒷구절에 가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음의 흐름이라고 번역하면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대한 해석이 아무 정보 없이 막 그 뭐 덕산이 육조로 찾아가다가 중간에 만난 노파가 점심 달라 그러니까 대사의 마음에는 과거의 마음에 점찍을래, 현재의 마음에 점찍을래, 미래의 마음에 점찍을래. 그걸 대답하면 내가 점심을 주겠다. 라고 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지금 이거 무슨 뭐 설화 같은 이야기고 아니고 마음의 흐름을 파악했을 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대해서 왜 불가들의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한 뭐냐면 논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음의 흐름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을 했다면은 찰나생 찰나멸을 했다면은 그래 찰나생 찰나멸을 했으니까 예? 지금 이 찰나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뀐 마음에 현재는 과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과거로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 가지고 있어요. 미래로 가지고 있어요. 재밌죠?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3세 신류가 맞는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는 게 맞는지 현재만 있는 게 맞는지 그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이야기는 3세 신류의 입장이야. 예? 그냥 딱 이 현재 입장이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란 말은 3세 신류의 입장은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입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차이가 딱 나잖아요. 이런 해석이 지금 이 안에 다 축약돼 있는데 이 논의를 지금 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야. 신도들은 과거신 불가득 이러고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구절 안에가 엄청난 지금 자료들이나 사변들이 축약돼 있고 생략돼 있는 건데 이 금강경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말이에요. 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면 안에서는. 근데 아니고 그냥 금강경만 맨날 봐. 그리고 소승불교라고 해가지고 아직 아예 부파불교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일반 신도들은 어려워하거든.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아무도 안 자고 눈을 땡글땡글하게 뜨고 있잖아. 땡글땡글하게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비달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금강경을 지금 도통한 방식으로 읽는 것은 폐기해야 된다고 잘못됐다고. 왜냐면은 금강경이라는 이 서물은 이 서물 안에서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데 그 어떤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 요즘 말로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10년 전에 루틴이라는 말을 쓸건데 안 썼지. 요즘 애들 심심하면 뭔 일본 말은 그래 쓰지 말자면서 미국 말은 그래 많이 쓰고 와 그래 많이 쓰고 어 그러고 저러고 하느냐고. 그런데도 요즘 세대의 말이 있잖아. 요즘 세대는 싹 다 줄여서 쓰는 말. 그런 것 때문에 막 전혜심이 지난번 내가 고터 간 데가 헷갈리잖아요. 옛날 터에 왜 가느냐고 그랬는데 고속터미널에 간다고. 몇 번을 확인했다니 고터가 어딘지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이래. 나는 그 자꾸 들었었는데 고터가 무슨 옛날 터가 있나? 나는 당연히 옛 고자에 옛 터를 생각하나 뭐 그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요즘 쓰는 말이 있지. 어? 쓰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이 있죠. 그렇게 한 배경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다음 세대면 왜 그렇게 말을 줄였었지 하면은 여러 가지 그때의 사회성 이런 걸 추리해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유부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법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했을까? 아니고 왜?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경량부 유부 안에서 경량부가 반발로 일어납니다. 경량부는 왜 그런 주장을 했고 경량부에서 끝나지 않고 왜 대승불교가 일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야 대승경전을 읽을 수가 있다. 그래야 대승경전. 어떤 대승경전? 반야경, 그다음에 유식, 계례경. 아니 나머지 다른 대승경전 화면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힌두적 사변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뭐 불교 경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그런 경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쨌든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가지가지 마음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뭐냐면 겐지스강이라는 말도 되고 겐지스강의 모래 알갱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공간을 별개의 공간이죠. 불세개 하니까 모래 알갱이도 어떻게 해요? 뭐 작지만은 별개잖아요. 모래 더미로 있지만은 별개죠 각각이 모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지금 그 공간하고 지금 과거의 어떤 누구와의 대화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는 별개의 공간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별개의 공간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 그러면 마음의 흐름, 이제 다시 마음의 흐름이라는 입장에서 온다면은 마음, 여기서 있다라는 게 집기잖아, 집기. 뭐가 모였을까? 예? 뭐가 모였을까? 모험했을 때는. 그러니까 마음의 뭐냐면 경험이 기억돼서 모여 있겠죠. 그 마음의 뭐냐면은 경험, 마음의 경험은 뭘까?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은 그게 정보입니다. 그게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마음의 모임이란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이 뭐가 흘러요? 강은 물이 흐르지. 우리 마음에는 뭐가 흘러? 정보가 흐르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는 게 아니고 뭐가 흘러? 집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집기가. 모인 게 흐른다고. 우리가 마음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마음이라는 게 인도말로 찌따잖아. 찌따는 집기라 했잖아요. 집기. 모여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일어나는 게 마음인데 그건 드러나는 마음이고 마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임이잖아. 집이잖아. 집. 집이라는 게 뭐가 모였을까 했을 때는 정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마음의 흐름, 심상속이라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뭐지? 정보야. 집이 정보니까. 마음의 경험이란 말이야. 마음의 경험이 흐른다는 건 마음의 그 정보예요. 그죠? 그 정보가 뭐냐면 흐르는 거야. 상속되는 거야. 근데 그 정보는 항아사수만큼의 많은 경험이 있지. 많은 경험이 있지. 그것이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타자의 경험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 많은 세계가 있지. 그 세계가 정보화되어서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마음속에서 심상속, 마음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종심하면은 옛날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처음 동아라지 번역을 받았을 때 여러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 하니 했을 때 그 마음의 그걸 마음을 어떻게 다 알지 하니까 중국 사람 헷갈렸겠죠. 개별의 마음이니까 원병지 마음도 알고 명경수 마음도 알고 선해신 마음도 알고 야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정보의 흐름 같으면 달라집니다. 정보의 흐름. 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법문식으로 얘기하면 탐진치라는 거지. 여러 중생들의 탐진치지 뭘. 아까 모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겐지스강에 모래 알갱이는 많지. 근데 우리는 모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중생의 마음은 겐지스강 알갱이만큼의 많은 정보가 있지. 근데 그걸 모래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정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마음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걸 뭐라냐면 탐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뭉뚱거리면 모래라고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하듯이 탐진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인데 뭐야? 탐진치의 정보야. 탐진치의 경험이고 그것이 쫙 그러지. 그러니까 그 탐진치가 계속 상속되는 거지. 탐진치가 계속 상속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찌따다라 했을 때 찌따라는 말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뭐가 흘러요? 정보가 흘러요. 정보가 흐르는데 그 정보는 흐름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정보를 우리 마음의 정보를 나는 달라지게끔 할까? 그냥 흐르는 결대로 계속 흘러가는 게 편할까? 중생들은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게 편합니다. 왜? 그게 관성이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뭐지? 물리법칙 중에서 그게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이 2법칙이야 3법칙이야 1법칙인가? 관성이? 2법칙이 연력학 법칙 엔트로피 증가고 이런 거 좀 합시다. 내가 내가 물상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 어제 49자 하는데 사람들은 설명하는 게 왜 49일을 지내느냐니까 삶의 관성 때문에 그래요. 여운. 시적 표현으로는 여운이지. 다른 말로 운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관성이지. 관성이 뭐냐면 살아온 방식의 힘의 에너지의 영향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그렇게 탐진치로 써버릇했으니까 계속 그 관성으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애 실지 열애는 다 알지. 중생들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 관성을 틀을 바꿔내려고 달라지게 하려고 틀라고 그 흐름을 다른 쪽으로 틀어내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이고 왜 그런가 열애설 재심 개의비심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의 흐름이란 개의비심 그것은 마음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흐르는 것이 계속 그 탐진치도 말이 탐진치라고 했지만 달라지는 거죠. 탐진치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요즘 굉장히 교묘해졌잖아요. 탐진치가 요즘 공정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주장하는 공정이 지 서 있는 자리가 높아 다른 사람 서 있는 자리가 낮아. 그럼 공정이 되려면 다른 사람 낮은 사람 서 있는 높이를 지 높이까지 끌고 와서 경쟁을 해야 공정이잖아. 근데 요즘 애들 공정은요. 여기 낮은 것과 높은 것은 능력 차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차이를 가산점을 주거나 뭘 주거나 여성 가산점을 주거나 뭘 주거나 해서 이렇게 높이는 것은 그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 이야기가?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맞대요. 특히 젊은 남자애들은. 피해의식이라고 나 보거든. 그래서 요즘 소위 능력주의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걔들은. 능력에 따라 사람이 하는 거지. 능력이 다 차이가 있는데 능력을 균이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걔들의 공정의 의미는 다릅니다. 공정의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낮고 높음의 문제가 선천적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선천적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은
후천적 조건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후천적 조건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후천적 조건의 문제가 있다면 이건 불공정이죠. 조건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천적 조건이 열악한 상태가 공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걸 높여야 되고 한 것이 정의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정의가 맞아요, 공정이 맞아요 라는 논쟁을 사회 논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요런 것들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요즘 더 교묘해졌죠. 왜 그런 이야기를 써요? 이게 공정하니 저게 공정하니. 공정이라는 말은 좋잖아. 탐진치가 교묘해져서 그런 거야. 자기 탐욕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탐욕.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지는 뒤에서 어떻게 부정하게 살아온 것도 정의에 위배되는 거죠. 밖으로 정의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소위 이야기하는 기성으로 진입한 세대들이 막 입으로는 정의로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막 다 해가지고 그렇게 버는 건 불로소득이니까 반칙이지. 지금 우리 사회가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을 다 바란 것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무기력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노동소득이 정직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노동으로 보상받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사회는 정직해집니다. 근데 자산소득은요, 이자놀이 하는 거잖아. 자산소득의 제1번이 고리대금업이지.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는데 매점 매석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게 다 자산소득이거든요. 자산소득이거든요. 노동하지 않고 가치, 어떤 물건의 가치에 의해서 소득이 더 증대되는, 그거에 사회가 모두가 다 집중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는 일을 하려 그래, 안 하려 그래? 안 하려 그럽니다. 노동을 안 하려 그러면 노동소득이 하찮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을 안 하려기 때문에 뭐예요? 무기력해집니다. 일을 안 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애들 어쩌면은 직장 가면 다 그만둔다잖아. 6개월 안에. 일 어렵다고 막 눈치 보기 싫다고. 왜 그래요? 자기가 봤을 때 어른들은 쉽게 돈 버는데 내가 이게 와가지고 그냥 9 to 5가 아니고 야근까지 해가지고 월 200 벌어야 되겠냐 이거야. 에? 그래서 그냥 일 안 하란다는 거야. 그냥 죽으라고 그냥 노량진 가서 공무원 시험 공부해가지고 갔더만은, 그래서 그냥 9급 7급에가 들어갔더만 처음에 복사하고 맨날 그냥 민원 서류 떼주고, 이게 뭐 내가 뭐 하려고 이래서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이 직장을 왜 다녀? 라고 해서 막 그만둔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높은 놈들은 그냥 의자 뺑뺑 돌리면서 뺑뺑 노는데 그냥 지가 그냥 환자 구하러 다녀야 되고 소방관 이야기입니다. 불 끄러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이 노력을 왜 해? 지금 장교들이 없잖아. 나라 지킬 장교들이. 왜냐니까 옛날에 군인대기가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왜 있어? 그래서 초급 장교들이 그만둔다잖아요. 장교 안 하려고. 나중에 소령이사도 초급 장교들이 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50살까지 하게 해준다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가치가 뭐예요?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돼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 그래서 이걸 갖다 보장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의 가치가 있는 곳에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노동하는 일은 그냥 어쨌든 공공노동 뭐 이런 식으로 폄훼돼 있단 말이에요. 폄하돼 있고, 어디 가서 거강꾼짓이나 잘해가지고 일확천금이나 벌어들이고 뭐 하고 편게 살려고 그렇게 한다면, 의사들이 수술 많이 짤라 그래요. 조금만 째도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하려고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교묘해져? 탐진치가 교묘해져. 탐진치의 흐름이 교묘해지는 겁니다. 그 교묘해지는 것이 변장하고 위장하고, 그 변장하고 위장한 거에 그쳐요. 위선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위선으로 합리화까지 시키거든요. 이 아주 교묘한 시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 아니, 행복해 보이려고 얼마나 했을까? 행복해 보이려고 얼마나 했을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조차도, 그 교묘해진 마음조차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심 이렇게. 비심. 요때는 달라지는 게 낫겠어, 바뀌는 게 낫겠어.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더 하기로 하고. 개위 비심, 심영위심, 이름하여 마음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음의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 듣는 거 안에서 마음이 흐르는 것이 정보가 흐른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뭐 남방불의 바왕간이 어쩌니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냥 듣기는 듣는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뭐 중요한 이야기 같으면 경전에 나오죠. 경전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면 뭔가 절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지. 심영이심이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농강독을 하면서 아비달마를 건드리는 장면 한번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몇 년 안에 한번 그 정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리도 한번 해봐야. 왜냐면 불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건강경 오늘 이 구절 쉽게 그냥 넘어가는 구절인데 이렇게 장설을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건강경 읽었다고 생각되는데 제 이야기 들으니까 건강경 읽은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까지 읽은 건 또 이상해진 거야. 건강경 읽은 게 지금까지 읽은 게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되니까 이쯤 이야기하면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만나서 10년 전에 내가 읽을 때 이야기해서 다 도망갔어요. 바뀐 거야, 달라진 거야. 나는 기도는 할래요. 어민지 그렇죠? 그때서 뭐 나는 기도는 할랍니다. 그냥 절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게 편안하고 좋아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저는 어차피 시간 보내는데 아쉽죠. 그러니까 적어도 불교를 만났으면은 지금 이게 여러분 시간 냈잖아요. 시간 낸 김에 좀 많이 고민하고 알고 가는 게 좋잖아요. 아니고 이 시간에 자, 눈 감고 편안하게 음악 쫙 틀어놓고 참선합시다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참선 딱 하고 난 다음에 차담으로 해가지고 각자 일주일간 있었던 말씀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쭉 해가지고 어느 날은 막 좋은 이야기 막 하고 어떤 날은 안 좋은 이야기 합니다. 집단 상담 해보면요. 누가 좋은 이야기 꺼내면요. 다 처장지상으로 다 지도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자기도 더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탐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하면은 집단 상담 운영하는 사람이 리더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좋아야 되는데 아니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동창회 가서 누가 돈 꿔달라 해보세요. 다 처지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누가 와서 뭐 자랑해보세요. 나도 이거 자랑한다, 저거 자랑한다. 다 자랑질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모이면은. 탐진치 때문에 그래요.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수불이야.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 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 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 심도 얻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지금 뭐 동양사변의 도통 이야기 있잖아요. 모든 걸 집착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모든 걸 집착하지 마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 단순히 집착하지,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저도 모를 때는 그런 법문 많이 했습니다. 인간 마음은요, 총량적으로 과거에 기대고 있는 마음이 한 70%고
현재에서 방황하는 마음이 한 20%고 미래 앞날을 걱정하는 게 한 10% 됩니다. 근데 그 앞날의 10%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려의 10%가 많죠. 선택도요. 과거의 경험치에서 선택이 반드시 옳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경전 성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상속의 문제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논의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 경량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유보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배치되었나. 그래서 대승경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냐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숙제로 그냥 내비둡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느 노파가 그냥 덕산한테 떡 줄게 어느 마음에 점 찍을래 라는 이야기는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이제 교양 있게 수준 높게 언젠가 한번 경량부 이야기를 정확하게 유부의 입장, 여러분 유부의 입장에서 무표색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죠? 무 발음도 안 돼. 우리 경상도도 표자 발음 잘 안 되거든. 포포하거든. 근데 그냥 표 단위를 해서 나도 표 이래 잘하는데 앞에 단어가 한 개 되면 그 다음에 표가 안 됩니다. 무포 하는데 무표색 이런 것들 개념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해냈을까? 뭐 했을까? 라는 것들 한번 언젠간 한번 이야기를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그래서 18장에서는 유관천안 해안 법안 불안에서 법안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점을 둬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후반부에서는 이게 금강경의 위치가 대승경전이라는 것이 이러한 우파불교의 대립관계에서 성립되었구나라는 문제 제기만 오늘 하고 넘어갑니다. 자, 19장 법계통합은 수보리 의구나 야규 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고시 시인 이시인연으로 덕복다부와 똑같은 이야기죠.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칠보로 보시하면은 이러한 인연이 얻는 복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 뜻입니다. 여지세존이다. 차인 이시인연은 덕복심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 인연으로 얻는 복은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야 약복등 유실인된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이 있다면 아까 이게서 실 암교 달라졌죠. 바뀌냐 달라지네. 네. 바뀌는 입장에서는 실이죠. 단절의 의미가 있으니까. 단절의 의미가 있다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죠. 다른 것은요. 종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경향성을 띤 어떤 패턴을 띈 게 동류의 무엇이 있어야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 안에 물건이 많다 했을 때 물건이라는 건 통칭적 이야기지. 예? 물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잘 파악한 거야. 여러 물건이 있다는 거야. 여러 물건이 있는 거지. 여러 물건이 있는 거지. 여기서 컵이 많다면요. 컵은 여러 컵이 있는 거야. 컵이 많은 거야. 컵이 많은 거지. 예? 그러니까 실일 때는 만약에 있다라고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가 다 있는 거잖아. 이게 많은 거야 다양한 거야? 바뀐 거는 다양한 거지. 그래서 열의 불설 득복덕다. 복덕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일 때는 찰나생 찰나멸 해가지고 바뀌었으면은 이전의 바뀌기 이전과 지금은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동류도 아닙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죠. 많다라고 할 수가 없죠. 많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흐름에 있다면 많은 거지.
동류잖아, 동류. 달라지면은 많은 거지.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몰라? 모른다고 확실히 해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아시겠죠, 그죠? 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물건에서 이 물건을 얹어 놓으면 바뀐 거죠. 예? 바뀐 거지. 이 물건에서 이 물건으로 바뀐 거잖아. 바뀐 거는 이거 많은 거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실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그렇게 결실, 고정되어 있는 실체. 실일 때는 달라진 거, 아니, 뭐냐면 바뀐 거지, 그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불설득 복덕다. 복덕이 많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복덕이 무고로 그 복덕이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 종류야. 종류가 없어. 종류가 없어요. 복덕이 무고로. 여기서 없다가 아니가. 에?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없어요. 이 컵하고 받침대는 구분이 있지. 구별이 있지. 근데 여러 이 컵이 있으면 컵은 구별이 없지 그냥. 그러니까 흐름에는 구별이 없단 말이야. 실, 찰나생 찰나멸하면 구분이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냐? 안 그러면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복덕 무고로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므로 열애설 득복덕다. 열애는 복덕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의 종류가 그런 뭐냐면 한 동류의 것이 많아야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모래가 많다라는 것은 모래 알갱이가 동류잖아. 그 모래가 많은 거지. 강에 물이 많은 것은 물이 동류잖아. 많은 거지.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많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잖아. 대한민국은 가지가지가 있는 거지. 그거는 실이지. 종류니까 실이다. 그 이복동 무고로 저 물에서 물을 구분해낼 수가 없잖아. 그 모래에서 모래를 구분한다는 건 무의미하잖아. 모래사장이 모래를 구분하는 것은 이 모래 저 모래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그냥 난 모래지 그냥. 사람은 많지. 사람하고 개하고 있으면 많아요. 사람도 있고 개도 있는 거야. 사람도 있고 개도 있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개도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도 실하고 개도 실하잖아.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이 실한 거야. 안 그러면 사람의 종류 안에서는 그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실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예? 그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복덕 무고로 열애설 득복덕. 이게 해석도 다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무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무의 입장에서 했지. 복덕이 없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복덕이 없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즉, 보살은, 보살은 지복덕을 가지는 거야. 안 그러면은 중생, 우리 모두의 복덕을, 뭐냐면은 이루는 거야. 우리 모두의 복덕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복덕은 무지. 이래 해석해 줬다고. 그게 신행적이란 말이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사변적이라는 거요. 우리 모두의 복덕 했을 때 그것도 우리 모두가 뭐냐면 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다라고. 근데 그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기 오명지 복덕이 있고 명기수 복덕이 있는 건 자기 복덕이잖아. 그러니까 저 놈은 복 많니? 저 놈은 복이 없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실일 때는 불설이 복덕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각기의 복덕이니까.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게 복덕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 우리 세상에 개별의 복덕은 다 차별이 있으나 그래도 2023년을 살기 때문에 나 어제 부천이 생소한 곳이라 이나 차 얻어 타고 갔는데 올 때 보니까 신호설이 연결돼 여기까지 오더라. 부천시청역이 있더라고. 뭐 안 가보니까 부천시청역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가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여기 와가지고 보라배 공원을 좀 걸어가다가 에이 신림선 타고 여기까지 오자 이거 톡 들어왔어요. 나는 택시 탈 생각했는데 택시 탔으면 2, 3만 원 낫겠지 그지? 얼마나 아낀 거야. 들어오니까 한갓집에서 대충 육개장에 밥 말아먹고 왔는데 5시에 먹으니 출출하잖아요. 그래 본향간 가니까 바나나가 있더라고. 그 바나나를 하나 까먹는데 얼마나 단지 택시비 아끼니까 더 달더라. 근데 그렇게 된 게 지금 2023년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이 있는 거지. 이야기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복이 많아요. 저거요. 복이 많죠. 그 복이 이복 등 무고로 어느 누구한테 지금 치우쳐진 복이 아니잖아요. 그 차별된 복이 아니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무고로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이 많은 건 그건 많은 거야. 적은 거에 대한 상대야. 적은 거에 대한 상대란 말.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신행적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은 좋다고 했지. 근데 오늘 아니고 사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변들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왜 복덕이 많다 했을 때 많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종류가 많은 것이 많은 것인가? 종류가 많은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지. 그걸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다라는 것은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류가 많은. 많은 것이 아니야. 그냥 다양할 뿐이지. 다양할 뿐이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많은 것은 무엇이냐? 동류가 많아야 돼. 이런 뭐냐면은 사변적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이 건강경이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경 읽어가지고 해석되는 부분만 읽고 또 해석 안 되는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고 읽고 또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억측으로 막 자기의 해석으로 하지만은 이 안에는 그러한 역사성이 담보되어 있다라는 입장에서 건강경도 우리가 약간 한풀 높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유부나 아비달마 입장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은 건강경 이야기가 같겠어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상이라는 언어가 달라지고. 예? 이런저런 관념, 개념 이야기는 했지만 그 관념과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들이 다 조금씩 더 달라지겠죠. 더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저기에서 좀 수준 높은 언어로 사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건강형 이번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언젠가는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아비달마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이 참 이 건강경의 위치, 역사적 위치가 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량국 공부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훈수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바스반두 세친 유식 30송 쓴 세친이 경량부의 영향을 유부로 출가했다가 경량부의 영향을 받고 다시 대성으로 전환해서 뭐냐면은 유식 불교를 창안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비달마 공부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상가법문 5원 12처 18개를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간접적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